안녕하세요. 영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말고사의 마지막 작품인 구운몽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은요, 교과서에서는 크게 작품의 앞부분, 그러니까 시작 부분과 결말, 끝부분만 실려 있는데요.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시험을 낼지 미리 말해줄 테니까 다들 고전소설이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운몽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서 164페이지에 구운몽의 시작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구운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바로 교과서 175쪽, 175쪽의 구운몽에 대한 설명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운몽은요, 조선 후기 속종 때 김만중이 창작한 고전소설인데요. 특이하게도 자기가 유배 중일 때 쓰였던 작품인데 그 목적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줄거리가 나옵니다. 현실 세계의 주인공인 승려라는 건 스님이요.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환생을 하게 되는데 환생한 삶에서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크게 출세하는 등 부귀공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꿈이었죠. 그래서 깨어난 뒤에 모두가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구운몽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몽중 세계,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임몽이라고 하고요. 꿈에서 깨어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것을 강몽이라고 합니다. 구운몽은 이처럼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제목에 몽자가 들어있어서 몽자류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꿈 부분은 액자 내부에 해당하고 현실 부분은 액자 외부에 해당한다고 봐서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형광펜 부분이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에 대한 어떤 문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임몽, 또 강몽, 환몽구조, 몽자류 소설, 액자식 구성. 네, 그러면은 이 구운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소설의 시작은요, 우리 주인공 누구? 네, 성진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스승님이었던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다녀와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와, 벌써 판타지적인 장면이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이런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뒤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나오니 계속 봅시다. 용왕이 아주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술을 권하는데요.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교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계율을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왕이 끈질기게 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용궁에서 쓰는 술은 인간 세계의 술과 달라서 오히려 마시면 기운을 화창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있다라 석 잔을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음주를 해버리지요. 아이고, 어떻게 될라나? 그래서 이렇게 거나하게 취한 채로 잔치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얼굴이 붉어졌는데 사부께서 이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나를 꾸짖으실 거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냇물로 내려가 세수를 합니다. 얼굴 세수를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기이한 아주 신기한 향기가 코에 진동을 합니다. 대체 이 물에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길래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이 사람이 다시 옷을 입고 다리 위로 올라가니 거기 누가 있었나요? 네, 선녀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선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팔선녀라고 부릅니다. 팔선녀와 만나게 된 성진, 공손히 인사하며 말합니다. 여보살이여, 여자 보살, 부처님들이여, 저는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좁은 석교, 좁은 돌다리 위에 앉아 계시니 함께 길에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 주십시오.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팔선녀가 비켜줬을까요? 네, 안 비켜줍니다.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거절을 합니다. 와, 이유도 사실 듣고 보면은 되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비켜주지를 않는 선녀들. 그래서 성진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는 없는데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존자는 이 달마도라는 그림 알죠? 이분이 바로 달마존자인데요. 달마대사라고 해서 이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창시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신통해서 갈대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관대사의 제자로서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여기를 건너지 못해 저희와 다투십니까? 그래서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저로 하여금 통행료,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소. 제가 돈은 없지만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복사꽃 가지를 하나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가지들이 모두 8개의 명주로 변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전소설에서 환상적이고 신비한 장면이 드러나는 것을 전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고전소설에 드러나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만족한 선녀들 아주 한번 웃어주고 사라져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성진, 스승이 왜 늦게 오냐고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코, 진실을 숨기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승님이 이거를 믿어줬을까요? 네, 사실 안 믿죠. 그런데 물러가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방에 돌아오니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자꾸 선녀 생각이 나서 정신이 황홀하여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 맹자의 글을 읽고 성현의 글을 읽고 살아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우리가 이것을 출장입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문무의 재능을 다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출세하여 이름을 후세에 들이우는 입신양명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 그런데 나는 산구석에 처박혀 불교 수행을 하고 있으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스님으로서 사는 길에 대해 한탄하고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남자로서 부, 명예, 사랑 이런 것들 다 쟁취해야 하는데 나 이렇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지금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세상의 속물적인 그런 욕망이 이 스님의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잠을 뒤척이던 성진. 어이쿠, 아니 내가 출가한 지 집을 나와서 스님의 길을 걸은 지 이미 10년 되었는데 한 번도 그동안 이런 욕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어찌 내 앞날이 해롭지 않겠는가 하고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주무십니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스승님이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도다. 하고 방에 나아가니 와, 스승님이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아주 성진이를 크게 꾸짖습니다.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와, 성진이 솔직하게 말할까요? 네, 말 안 하죠. 지금까지 제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쿠, 성진이 양심이 아주 그냥 양심이 어딨죠? 그래서 스승님이 말하기를 이놈아, 중의 공부에는 스님이 되어야 하는 공부에는 3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네가 그런데 용궁에 가서 뭘 마셨죠? 네, 술에 취하고 3잔이나 마셨죠.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맞아요. 팔선녀와 만나 노닥거리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이는 3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림이라. 와, 지금 3가지나 잘못을 했네요. 그러면은 벌을 받아야겠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성진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천상세계입니다. 그럼 얘가 추방이 된다면 어디로 추방이 되어야 할까요? 네, 바로 인간세계로 추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생략된 부분을 보면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 끌려가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진의 현실일까요? 꿈일까요? 네, 꿈입니다. 꿈속에서 환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생을 했으니 이름도 달라지겠죠. 이름은 뭘까요? 네, 양소유로 다시 태어난다네요. 그래서 과거에도 급제하고 또 벼슬도 높이 세우고 무엇보다 8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 로맨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부귀영화. 부귀영화는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부와 명예, 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 나이가 들어요. 인간이니까 나이가 들겠죠. 그래서 퇴직을 하고 어느 날 자신의 집 무대 위에 올라 문득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네, 인생의 허망함, 인생이 허무하다는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자, 소유는 여기서부터 지금 양소유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건요. 양소유가 곧 지금 성진이다. 그런데 성진은 현실 세계에 있는 주인공이고 꿈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하는데 그것이 양소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왔다? 네, 꿈속 양소유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양소유는 성진의 기억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진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스승님이 육관대사였다는 것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소유, 나는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성천자 왕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장수와 재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 그 8명의 여인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집도 무너지고 연못도 메워지며 또 이렇게 비옥하던 땅이 변해서 황폐하게 되면 여기를 지나다니던 초부와 목동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양승상, 양소유가 여러 낭자와 같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그 아름다운 미모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 무상의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니부터 볼게요. 자, 이 사람이요. 이 양소유가 퇴직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백수인데 이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바로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니까 꿈을 꾸면 매번 자기가 스님이 되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스님? 이거 현실에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현실에 성진의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와, 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것을 보니 내가 분명히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나 불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 어디 보자. 관세음 보살을 찾고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교의 도를 얻어 이 진세고락,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보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스님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불교의 길을 선택한 거지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양소유는 지금 불교의 길을 선택했는데 원래 성진은 자기가 선택한 불교의 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주 묘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부인들과 헤어져야 하니 슬픈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요.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이 부인들은 전생에 누구였을까요? 네, 팔선녀였습니다. 이 선녀들도 똑같이 벌을 받아서 지상세계로 추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말하기를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희는 마땅히 이 집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도를 얻으면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와,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좋소, 우리 모두의 뜻이 같으니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 우리 실컷 마시고 취하자 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에서 나오게 될 부분입니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누가 등장할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바로 호승. 이 사람이 곧 승려, 즉 육관대사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네, 당연히 전생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와,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이 양소유가 사부는 어디서 오셨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호승이 늙은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이 고인은요,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예요.
어, 선생님, 죽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죽은 사람이라는 뜻의 고인도 있는데요. 그때 고인은 이 한자를 씁니다. 고인. 다르게 생겼죠. 바로 이 한자가 어떤 거에 쓰이냐에 따라서 소리, 고인은 같아도 뜻은 달라진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래된 친구를 몰라보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맞군. 그래요. 왜냐면은 성진과 육관대사는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죠? 네, 10년 동안 스승과 제자 사이로 지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지금 소유는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승상이 양소유가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 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 자기 부인 중에 한 명입니다.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여보, 내가 지난날 토번 티베트를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 그런데 그때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어. 혹시 그때 꿈속의 화상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냐? 맞아.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실에 본체 성진이 있고요. 본체 성진이 있고요.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양소유로 환생을 하죠. 이 양소유가 다시 꿈을 꾸는데 거기서 용궁잔치에서 돌아오는 길에 노승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승이 사실 누구다? 그렇죠. 바로 육관대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양소유는 꿈속에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몽중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듣고 있던 스승님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누가 양소유가 똑똑하다 했는가? 양소유 망연자실해서 말하기를 제가 15, 16세 전에는 부모님 밑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는 과거급제에서 관직에 있었고요. 그 뒤로도 외국 사신으로 가고 티베트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 이 경사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언제 10년을 함께 했다는 겁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아직도 꽃춘몽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하면 깨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도다 하면서 석장 요 지팡이요 이걸 들어서 돌난간을 2번 두드렸다. 갑자기 뇌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제 전기성이 드러나네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와, 승상이 아득하여 한참 만에 소리질러 말하기를 어째서 바른 길로 정도로 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각을 보여주는 도술로 저를 희롱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이 끝나지 못한 채 구름이 걷히는데 아까 스님도 사라지고요. 자기의 8명의 부인도 없어집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아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아하,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오는 각몽이 드러나네요. 몸을 보니까 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까칠까칠 깎은 머리입니다. 그래, 나 원래 스님 성진이었어 라는 걸 깨닫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을 했었지. 그래서 스승님에게 책망을 듣고 혼이 나고
풍독,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소유,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것이 다 하룻밤 꿈, 현실에서 하루였던 거예요. 이는 필연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깨달음을 주려는 것. 어떤 깨달음?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진이 꿈을 통해 깨달은 내용입니다. 깨달은 것.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퀴즈. 과연 이 성진의 깨달음이 완벽할까요? 아니면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부족한 점이 있답니다. 어떤 점이 왜 부족한지 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정신을 차린 성진, 스승님에게 나아가는데요. 스승님이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스승님은 성진의 꿈 내용을 안다, 모른다? 그쵸, 알고 있습니다. 꿈 내용을 알고 있음. 그래서 겪어보니 어떠냐고 묻고 있네요. 성진이 눈물을 흘리며 엉엉 말합니다. 제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어리석고 못나서 생각을 잘못하여 죄를 지었으니 원래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비로우신 스승님께서 하룻밤 꿈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니 이는 천만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즉 너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은 성진은요, 지금 깨달음을 완벽하게 얻은 걸까요? 안 얻은 걸까요? 그쵸. 성진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완벽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자, 계속 볼게요.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오호, 자 봅시다. 이 장자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가요, 하루는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던 나비가 된 장자,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데요. 잠깐만. 장자인 내가 꿈을 꾸고 꿈속에서 잠깐 나비가 된 건가? 아니면 원래 내가 나비인데 나비가 꿈을 꿔서 지금 꿈속에서 인간 장자가 된 건가?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꿈이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꿈을 구별할 수 있어? 확실해?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은 이 말을 가지고 와서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 구운몽의 주제는요, 꿈을 꿨다가 깨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꿈꾸고 잘 잤다 이게 아니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요, 이렇게 돈, 명예, 사랑 이런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태어나 사는 인생,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171페이지에 지금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쳤고요. 여기까지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지금 168쪽에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부터 아까 같이 한 171쪽까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구운몽 정리 같이 했고요. 그동안 집중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